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2차전지 이야기를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부장님. 네. 수급 쪽에서는 잠깐 이전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공매도는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공매도가 아직도 이제 쌓여 있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황이 어때요? 예. 대체로 아직 쇼커버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상당히 남아 있고 또 이제 그 MM과 RP는 이제 그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현재 아직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공매도 목적에 따라서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 MMRP 목적으로만 원래는 구분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까지 섞여서 아마 가능할 거라서 아직은 공매도가 좀 많이 아직은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쇼커버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맨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 수급은 이게 7월 17일 기준이고요. 네. 이제 요게 그 종목 그 코스피 6종목, 코스닥 4종목. 요게 지금 공매도 잔고거든요. 7월 17일 기준. 이거는 외국인 비중인데 그 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4조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7일 기준으로 3조 7천억으로 줄었어요. 한 3천억 줄었네요. 네, 이게 줄었고요. 네, 대체로 이제 많이 줄었던 게 이게 포스코피치 8천억이 넘어갔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에는 8,500억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6,500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겁니다. 대체로 LG 엔솔도 7천억이 좀 넘었었는데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가 1조 9천억. 요 네 종목이 1조 8천억 정도 합쳐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요 10종목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오죠.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 쇼커버가 어떤 이유에서 건드리게 되면 급격하게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란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외국인 비율 몇 표시냐면은 외국인들한테 되게 유리한 표시션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공매도도 포지 갖고 있지만은 주식 자체가 매집이 된 상태인데 그 전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난해 고점일 때는 비중이 4%밖에 안 됐어요. 아, 지금 18%네요? 네, 18% 넘어요. 매집이 됐다는 거의 19%네. 네, 18%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옆으로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야 원래 50%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매집했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퓨처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저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 나노신세대도 원래 이렇게까지 비중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매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 입장에서 쇼커버를 하게 되면은 차익을 하면서 주식도 평가 차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기관들이 수급의 빈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다시 하면은 2차전 섹터에서 공매도 잔고 가장 많은 탑 10 종목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 3천억 정도 쇼커버링이 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그런 종목대에서 쇼커버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릴 때 좀 더 쇼커버가 나오더라.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에 에코프로 HM, 포스코피치엠은 아까 본 것처럼 외국인 보유비중이 역대 최고치. 근데 그 기관들은 대체로 수급 빈집인 거고. 재밌는 게 제가 요거 생각해 보니까 그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짜가 내년 3월 31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동철 회장의 그 출소가 내년 5월 10일인가 그래요. 만기 출소가. 그러면은 3월 30일부터 해서 뭐 한 달 40일 정도 남은 것밖에 안 남고요. 광복절 특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이따 뉴스를 이제만 보여드릴 거고 광복절이 안 되면 개천절도 있고 성탄절 특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3.1절 특사도 있어요. 설 특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철 회장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특사로 나오게 되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죠? 에코프로그에 대한 상당한 그 새로운 변화. 그죠?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주 3개만 공매도 잔고가 1조 5천억이 1조 6천억이 육박을 한 상태예요. 이 세 종목에만. 이동철 회장의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뭐 정말 실질적인 의미.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2차 전지를 주도하고 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늦어도 만기 철수고 음. 광복 특사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일단 요거를 가장 기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일 남았나요? 그런 거고 일단은 그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앞으로 무기한 공매도가 안 됩니다. 만기가 이제 그 12개월이 최대 상환 기간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뉴스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공매도 목적 주식 별도 관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기관들이 굉장히 안 하려고 버텼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법 공매도 친 곳에서 핑계를 댔어요. 이게 안 돼서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하도록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무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무기 약해졌고 2차전 관련돼서 사람들이 하도 공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을 사람들이 선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선별하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다 그 해당 그 뉴스 사이트에다 다 제소 하고 항의를 하고 그게 수정이 되도록 계속 지금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분들도 함부로 그렇게 이제 본인이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고 쓰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도 실제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잘못됐고 그래서 5월 25년 3월달 됐을 때는 이 공매도 재개됐다 해서 뭐 초반에 더 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업사이클로 이제 변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이게 과연 쉽게 칠 수 있겠냐라는 좀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상한 압박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동체자 망칠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에코프로 그룹 중 최소한 상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뭐 좀 무리하다가 보진 않고요. 어쨌든 그 오너가 곧 만기 출소해가지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텐데 거기다가 포지션을 잔뜩 갖고 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냐 싸움일 거고.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 31일에 가동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그 용역을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요. 사업비가 14억 2천만 원인데 천문학적인 돈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이 사실 시스템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천만 원 그 공매도 중앙 정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네. 한 거였고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별도로 또 구축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 약속한 것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증권사의 모든 그 매매 그 주문 내역을 대조해가지고 그 3일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다 점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92% 이상은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다 걸러낼 수 있다 하고 있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은 이제 그 기관 투자 증권사에서 각자 구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검수하는 거죠. 전수 검사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가고 여기서 매도 잔고도 가능 잔고도 실시간으로 이제 산출하고 우리가 무차익 공매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관 외국계가에서 그죠? 그런 게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실수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 타는 기능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죠. 92%면 굉장히 높은 거죠. 없던 거를 어쨌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이런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 의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단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낼 수 있고 중앙 정관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소는 이걸 감시를 하는 거죠. 전수 검수를 하는 겁니다. 주문에 대해서 혹시 무차익 공매도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또 이제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도 구축을 반드 의무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시스템 내부 통제를 확인 후에 공매도를 수탁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의 공매도 의무도 강화를 한 것이고 상환 기간은 90일인데 이제 연장이 총 12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담보 비율 105%. 이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뭐 기관이랑 뭐 개인이랑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처벌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채 공매도에서는 앞으로 일벌 100개 하겠다. 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라든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든가 계좌 지급도 정지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벌금도 올리고 징역도 가중처벌하겠다. 이게 사실 있어도 잘 안 지켜졌는데 처벌은 잘 안 했는데 이거를 강화하겠다는 것들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7월 15일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나온 뉴스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차입을 할 때는 목적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주식을 빌릴 때 이게 공매도 목적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체 거래할 때. 그래서 차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아예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동안은 공매도 외에 뭐 현금 담보부 거래라든가
제대역 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그냥 다 전체를 다 사입을 했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라 목적을. 네. 근데 이제 내가 공매도 예를 들면은 뭐 100주가 있을 때는 공매도가 60주고 나머지가 다른 목적인데 뭐 10주가 더 필요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가져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앞으로 못 하겠다는 거고 그 메뉴도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유동성 공급자랑 그 시장 조성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그 대차 목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가지고 공매도 이외에 다른 목적 물량까지 구분 없이 가면서 이거를 실수로 공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실수인지 뭐 실수가 아닌지 어쨌든 예, 실시간 거래 도중 공매도용 대차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수로 무채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원래 이거 기관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못 한다라고 되게 버텼던 건데 이거 빌미를 줬습니다. 명분을 줬어요. 명분을. 이거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잡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0주를 빌렸는데 공매도 목적 주식 60주, 그 현금 담보 그 부월의 목적이 60주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60주 공매도 쳤죠. 근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70주를 치려고 하면은 60주를 다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고 다시 빌리든지 아니면 10주를 단 데 더 갖고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그 유동성 공급 파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상환을 했다가 다시 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 확정하고선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기간도 무제한이고 내가 마음대로 그 목적이 다른 것도 갖다 쓰고 했을 때는 손실 나면은 공매도 그보다 2배 더 치고 또 2배 더 치고 언젠간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무기한으로 눌러왔는데 그게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철 전 회장 출소에 대한 뉴스가 그 영남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동철 전 회장 사면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전국 8개 그 8개 시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에코프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동철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 청구서가 켜진 거 아닌지라는 기대감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그 포항의 블루베리 그 산업단지 요게 에코프로가 이제 그 앞으로 5년간 2조 투자하거든요. 요게 거기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반과 그 블루베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여기 그 이제 경북 기회발전특구 포항지구 선정이 됐거든요. 요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에코프로가 어쨌든 요 기회발전특구 선정 발표를 통해서 그 경북도랑 포항시랑 같이 MOU를 맺었어요. 요게 이제 윤 대통령이 참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2조를 투자하는데 에코프로가 그 포항 영일만에 그 마더 팩토리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영일만에 그 크로우즈 에코 루프 시스템 요게 지금 들어가는데 버전 2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전 2가 들어간 게 앞으로 이제 헝가리라든가 이제 그 북미 쪽 공장에도 이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코프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위해서라도 이동철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좀 빨리 사면해달라라는 쪽으로 좀 실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만기 출소가 지금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 달 지나면 8개월 되는 거예요. 근데 복역 기간은 3분의 1 이상인 거는 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통상 90% 이상 수감 채운 수용자들한 대상으로 해서 그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70%? 네, 70%. 네. 이게 보니까 날짜 보니까 9월 달이더라고요. 70% 채운 날이. 그러니까 8.15 숙사에는 한 달 정도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근데 이제 통상 60% 정도 수감 기간을 채우면 또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례사. 그래서 그 관례상으로 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 지역 사회에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 선정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빨리 지금 해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철 전 회장의 그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 관계자들도 지금 이동철 전 회장 구속 때문에 에코프로가 좀 사업 지금 투자객 찾을 비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서 좀 빨리 좀 그 투자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이동철 전 회장이 뭐 미리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실제 그죠. 네, 이게 결정권이 예. 있고 이게 투자 확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이동 전 회장이 결정 맞아요. 사항일 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실제로 오는
8.15 광복절 특사를 기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뉴스가 있는 거니까 그럼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는 좀 네. 한번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네, 문제니까요. 네.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발표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뉴스도 있다. 이런 네, 게 이제 이제 주가의 바닥과 예. 업황 바닥은 좀 다른 문제라서요. 예. 특히 이제 이거는 지금 그 트럼프가 뭐 당선을 높아도 공격을 받고 해리스가 당선까지 올라가도 공격을 받고 뭐 일론 머스크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전기차에 좋게 얘기해도 공격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매도 포지션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은 그러니까 10종목이 3조 7천 원이니까 다른 것까지 하시면 거의 4년도 넘어가겠죠. 그런 거는데 이제 여러모로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이 생긴다 앞으로 무기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철 회장이 이제 그 만기 출소가 5월 10일 정도니까 공매도가 3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라서 이 이벤트가 좀 비슷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일정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내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담되면은 소위 말씀 좀 음. 차익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박순혁 작가님이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 연기금의 수상거래에 대해서 이제 더팩트에서 이거를 연재를 하셨는데 어제 이거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 횡령 배임죄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 작년에 이제 한창 주가 상승할 때 공매도를 쳤던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홍콩이라든가 여의도, 싱가포르 사모펀드들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 6개월간 홍콩, 싱가포르, 여의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BM에서 8,330억 에코프로에서 7,587억 확정 손실을 입었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1조 6천억 정도 되죠. 네. 이거 확정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요 11월 주가가 그때 11월 주가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정 손실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에코프로 유독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독 지금 좀 수급이 이상한 거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요 연기금이 수상한 거래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 근데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 1위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종목당 지분율은 높지만 평소 거래량은 많지 않은 패턴을 그렇죠.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등 한국 증시 대표 종목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에서 10% 정도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거래량에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 에코프로 BM의 경우 6월 이후 하루 거래량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그것이 주가 하락률 자전거래로 의심받을 만한 거래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 얘기를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로 이제 그 연기금의 그 HTS 거래 내역을 이제 봤는데 5월 30일부터 5월 30일 이전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종목 거래량이 하루 수천 주 수준이었는데 6월 들어서 갑자기 5만 주 이상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연금 보유한 그 에코프로 주수는 1,000주 수준은 1,000주 정도 늘어나는 거에 불과한데 이 1,000주를 더 사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하루 평균 78,000주를 매수매도를 반복을 했다는 거죠. 연기금이. 그 누가 자전 돌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 자금을 쭉 갖고 한 달 동안 막 사고 팔았는데 예. 하루 평균 78,000주를 거래를 했는데 예. 1,000주 더 샀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예.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자전을 한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위탁을 받은 운영사 및 증권사의 배임 혐의 그리고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이번 주 내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겠다는데 어제 했어요. 네. 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나왔습니다. 이게 더 팩트랑 그 뉴데일리만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그 국민연금 위탁자금의 에코프로 BM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한 그 배터리 아저씨 박성훈 작가가 A증권사 해당 증권사 대표 B 씨를 자전거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얘기 주소 나왔고요. 국민연금 피고발인에게 간접 운영의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위탁하고 피고발인인 그 연기금이 위탁과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의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순매수량은 1,699조인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것들은 해당 거래 기간은 자전거래, 자전매매, 통종매매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발인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하루에 많게는 뭐 10만 주 이상 거래하는 등의 국민연금공단에 자산 운용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매도나 매수량의 합산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매도매수하는 자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피고발인이 수익을 낸 것이 아닌 자전거래를 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는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 기관을 위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가액의 상승을 막아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 기관은 매달 옵션 만기일과 3개월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한 시점에서 공매도한 주식 가액이 높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청산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 주식 가격의 상승을 막아서 공매도 주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자전거래를 도와주는 세력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피고발인이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에코프로비엠의 거래 행위는 명백한 자전거래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낮게 해 시장 거래를 교환한 것이라며, 이제 이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추구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네. 다수 매매를 통해 인위적인 시세 조정 및 수수료 부과는 국민 재산을 침해한 일이다라고 네. 덧붙여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 수급 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그 전에는 여기 이제 뭐 5,000주, 7,000주 이랬거든요. 쭉 보면은 지금 매도 보면은 8만 6천주, 7만 4천주 보면은 갑자기 많았잖아요. 10만 주 넘어간 날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요게 여기 보면은 요거 7월 1일 전에 6월 말에 그 국민연금에서 거래가 0인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운용사 교체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죠. 예. 다 합쳐서 이제 1,099주밖에 매수가 안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네, 이거 하나만 보면은 네. 이거 이제 닐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이분이 되게 이런 2차전 쪽에서 되게 힘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과 너무 거의 일치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이걸 예.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섹트 대비해서 그 2차전지 뉴스 대한 뉴스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이제 변화가 과도하게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 캐즘도 맞고 뭐 성장 둔화도 있고 다 뭐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타섹터에서는 벌써부터 2차 전지 자체 인버스 상품이 이제 출시된다던가,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는 보통 레포트라든가 SN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여과없이 드러낸다는 것들이 되게 이례적인 거죠. 타섹터는 없는 일이고, 국내 기관들이 이제 섹터 전망이 안 좋으면 보통 언급을 안 하거든요. 언급을 안 하거나 최대한 좋은 면을 부각시킨다던가, 그렇지 않은 그 섹터 커버리지를 빼버리죠. 그래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는 의견이 거의 없어요. 타 섹터는. 근데 유독 2차 전지에서는 그게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 언론이라든가 이제 기관의 공식 레포트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정부의 당국자라든가 정책 기관의 담당 금융권 포함해서 담당자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언론과 기관들의 공식적 레포트의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해 좋은 뉴스와 레포트가 많아지면은 정책 기관들의 행동이 매우 신속하고 과감해지는데, 2차 전지가 한참 좋을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정부와 정책은행들이 그 새만금 투자진흥 지구를 지정도 했었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혜택들을 많이 줬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얘기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기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 그 근거가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언론사들과 기관들의 뉴스와 레포트가 실제로 이런 정책 위반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언론과 금융기관은 공적 기관으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는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조언하면 좋지만은 그 본인들의 발언이나 리포트가
2차전 전체 산업에 우리나라 예.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니힐이라는 그 뭐 닉네임이겠지만 그죠? 네. 예, 이분의 시각에 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다는 거고요. 네. 예, 이번 저희 섹션은 어쨌든 간에 그 팩트로 보면 이제 공매도가 쌓여 있는 부분이 그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쇼크오버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비중을 많이 채워놓은 것들 그죠? 그런 네. 것들을 네, 그래서 이걸 매매로 연결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조언 드린 거는 이제 주로 양극재 종목들 아까 주로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막 늘린다기보다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버티는 쪽으로 가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업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큐테지가 심각할 거로 보는 게 지금 전해이라든가 전해, 네. 그 안에 들어간 리튬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신규매수 쪽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단 좀 버텨보시는 네. 형태로 해서 투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